삼성전자 숨통이 좀 트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로 연결되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월급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2023년에는 3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1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400%의 성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만들어낸 핵심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비중이 무려 38.7%입니다. 작년 6월 반도체 수출을 100이라고 하면 올해 6월은 300입니다. 1년 만에 300% 3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에 반도체가 끝났다고 삼성전자 파신 분들 2배는커녕 훨씬 더 올라오는 그런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23년을 기억하세요.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뉴스마다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왔다. 메모리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계좌가 너무 힘들어서 팔았던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200조 이상입니다. 상반기에만 벌써 146조 원을 쌓았고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상반기에만 244조 원입니다. 이런 숫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로 돈을 벌면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냅니다. 그 돈이 소비로 돌아가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거칩니다. 실제로 올해 세수는 408조 원으로 사상 첫 400조 원이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이 세수가 줄어들면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실적, 그리고 세수, 국가 재정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반도체에만 기대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딱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기 계약입니다. LTA. 삼성전자는 빅테크 고객들과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의 상당 부분이 미리 묶이게 되면 과거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 실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구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호황기에 얼마나 많이 버느냐만이 아닙니다. 불황이 왔을 때 실적의 바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HBM4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로 했던 수율 80%를 앞당겨 달성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HBM은 단순히 메모리 하나를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누가 더 높은 성능의 그런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빅테크와 AI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 HBM4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제시했고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인 HBM4E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양산전 단계 수율 70%를 넘김과 동시에 지난 5월에는 이미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HBM4 다음 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세대 AI 가속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HBM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는 다음 메모리 사이클을 따라감과 동시에 이미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41%, SK하이닉스가 39%로 삼성전자가 다시 1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D램 1위, 그리고 낸드 1위에 이어서 HBM까지 지금 다시 가져오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주환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 규모가 600조에서 700조 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시장이 보는 건 그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가 현금을 쌓아두는데 그치지 않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규모가 커진다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지고 실제 가치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 이상 49% 가까이 빠진 구간입니다. 2000년 이후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던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47%, 그리고 2022년에 금리 급등 47%, 2024년 반도체 불황의 44%, 그때마다 주가는 크게 흔들렸지만 결국 실적이 회복되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기업의 이익 구조는 오히려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계약으로 실적의 하단을 높이고 HBM4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여기에 주주 환원까지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 주가의 그런 상승 추세에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삼성전자를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라고 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3년 반도체가 끝났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상반기에만 19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 숫자를 언제 삼성전자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의 바닥이 높아지고 HBM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이 붙고 주주환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구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오래가는 상승은 숫자가 만들어냅니다. 2023년에는 숫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이 삼성전자를 외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무작정 사고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숫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순히 반도체 업황을 따라가는 기업인지 아니면 다음 AI 산업의 레벨업을 준비한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3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또 갑자기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와 달라진 숫자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까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숫자들 하나씩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주주님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